상대 송영길 후보에 대한 평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송영길 후보께서 인천의 시장으로서, 인천시장으로서 4년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그렇게 과히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임기 말에 각종 기관, 언론사 평가가 거의 전부 다 하위권이었던 건 뭐 분명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또 4년 동안 운영했던 인천시의 청렴도도 늘 하위권이었고 점차 그 변화 추세가 중요한데요. 계속 청렴도가 밑으로 떨어졌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객관적인 평가지요. 또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작할 때 9조 정도 내외였는데 13조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땅을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어려우면 팔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은 그게 이제 전임시장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알고 취임하신 거거든요. 알고 출마한 겁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전임시장이 빚을 많이 졌다는 걸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치셔서 당선이 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빚을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취임했던 시정 4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전임시장님 핑계를 대는 건 그건 논리적으로 맞질 않죠. 왜냐하면 전임시장님이 송도 개발하느라고 빚을 많이 지신 겁니다. 이제 송도를 개발하고 나면 그 땅을 팔고 해서 그 자금이 회수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업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송도에 많은 걸 유치했다는 걸 자랑을 하세요. 무슨 뭐 체드윅 스쿨도 유치했다, 무슨 뭐 대학도 유치했다, 외국 대학 분교 유치했다, 유치한 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전임 시장님이 송도라고 하는 개발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런데 전임 시장님 덕분에 그렇게 빈 땅이 생기고 빈 건물이 생기고 지어지는 건물 덕분에 유치했다, 이런 사실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전임 시장님 빚 때문에 자기는 빚을 많이 졌고, 그리고 그 덕분에 유치할 수 있었던 각종 기관이나 기구들에 대한 언급을 할 땐 또 다 자기 공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 시장님이 아주 억울하셔서 계속 요즘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고,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본인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라고 빚을 지셨는데 그 빚졌다고 공격받고 선거를 치르고, 그래서 시장이 되셔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일을 해놓고 일한 거, 그 공간 덕분에 할 수 있었던 일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빚은 또 더 늘었어요. 이건 좀 올바른 마음가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빚이 많이 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앞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하나하나 밝혀질 겁니다. 본인은 뭐 이런저런 핑계를 지금 다 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인천시의 경영에서 성공한 시장은 아니었다. 점잖게 얘기해서 그 성적표가 썩 훌륭한 시장님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점은 앞으로 토론할 기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국회의원은 5선을 하셨는데 일을 한 기간은 4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한 기간을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송영길 후보 평가하면서 빚 얘기만 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고요. 공약 이행률이 빠졌습니다. 그분 4년 임기 마지막 해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모든 지자체장, 광역기초지자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는 매우 공신력 있는
기구가 있죠. 그곳에서 평가한 수치가 공약 착수율이 54%가 조금 안 되고요. 공약 완성률, 이행률은 15%가 조금 안 되시더라고요. 상상이 가십니까?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공약 이행률이 15%밖에 안 된다. 착수한 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을 많이 하신 겁니다. 자신 없는 공약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본인이 공언했던 것처럼 인천시가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건 본인도 알고 선거운동에 나섰었고 시장직에 도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분이 하신 공약 몇 개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주택이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거면 서울시민, 무주택 서민에게 다 집을 한 채씩 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하십니다. 그 원리는 집을 분양받으면서 초기에 10%만 내고 계약금으로 내고 10년을 사신 다음에 10년 지난 후에 이제 오를 걸 가정을 하시는 거죠. 그 오르고 난 다음에 원래 살 때의 가격, 오르기 전의 가격에 잔금만 지불하면 집을 한 채씩 마련할 수 있다. 굉장히 환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집을 예를 들어 10억에 샀어요. 근데 1억만 내고 입주를 해요. 그리고 10년 뒤에 그 집이 10억짜리 집이 예를 들어 15억이, 20억이 됐어도 10년 뒤에 잔금을 9억만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게 누구나 집의 원리입니다. 어떤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듣고 아시겠어요? 요즘에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허점이 있을까요? 본인은 인천에서 이걸 성공시켰으니까 서울 와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무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0억짜리 집을 그 1%인 1억만 내고 들어가 살려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계약금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9억 원어치 그 집에 해당하는 임대료도 내야 되겠죠? 임대료가 인천에 지금 본인이 시작해서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미단시티는 영종도 저 북단입니다. 굉장히 외진 곳이죠. 서울 집값보다 많이 싸겠죠. 서울 집값이 한 3분의 1 될까요? 아마 4분의 1 될까요? 그런 곳이니까 임대료가 싸겠죠. 그러니까 그 임대료 내고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모아서 나중에 잔금 치를 수 있겠죠. 근데 서울의 집값은 그 지역보다 지금 한 두세 배, 네 배 비싸졌죠. 서울의 평균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지금 한 13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보증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없이 산다 그러면 아까 그거 1억 낸 거는 보증금이 아닙니다. 집값의 일부를 먼저 낸 거고 보증금을 새로 내야 되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글쎄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증금 없다면 계산이 나오시죠? 예. 1년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월세 내면서 10년 살고 그것도 계속 오를 텐데 주택가격 오르는 데 따라서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월세 오르겠죠? 그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살고 나중에 안 냈던 9억 나머지 잔금을 내고 집을 사겠다고요? 그 차액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예, 정부가 하나요? 건설회사가 부담해 주나요? 누가 하나요? 예. 예.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천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하나하나 다 짚어볼까요? 그분의 공약들을 이 자리에서? 예. 앞으로 토론 때 할 말이 많겠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도 분양권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 와, 그러시네요. 예. 그렇게만 되면 좋겠죠? 예. 재개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 이제 공공기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많이 드리고 해서 원래 허물어지는 집보다 1.5배 내지 2배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게 되면 그 추가 공급되는 것에 한 30-40%는 임대주택으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입주하게 해드리고요.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공공기여를 또 받고 그 사업을 하려면 이익이 좀 남아야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임차인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집을 한 채씩 드리게 되면 계산이 나올까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칩시다. 서울시 돈을 들이든 중앙정부 돈을 들이든 그렇게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사시는 임차인들은 로또 맞는 거네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임차인분들이 전부 불이익을 받는 셈이 되네요. 형평에 맞나요? 네. 형평에 안 맞는 거는 둘째치고, 그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 전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네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전셋값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그 서민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나요? 손해가 되나요? 예, 그런 부작용은 시장을 한 번 정도 하셨으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어야 정상일 것 같죠? 예. 근데 그런 말씀을 막 지금 겁없이 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사시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 오세훈 시장의 차이다. 이런 말씀까지 막 하세요. 오세훈 시장은 임차인 대책이 없는데 나는 임차인 대책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막 하세요. 계속 그런 말씀 하셔도 되나요? 예. 제가 네거티브를 그쪽에서 하는 만큼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1, 2분만 생각해도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송영길 후보 저 존경합니다. 그분 5선 국회의원 하셨고 인천시장도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에 당내에서 본인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틀렸다. 그 뜻은 국민의힘 정책이 맞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셨겠죠. 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거짓말이야 하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관철시키는 거죠. 온 국민이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혹은 만나서 정말 간곡하게 얘기해서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철회시키고 여러분들 고통받지 않도록 했었어야 도리죠.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고 나서 사실은 내가 문 대통령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이 틀렸다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차라리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